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의 황수동입니다.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 피해 보상과 농민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고 또 농민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지난주에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다라면서 현재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오늘 토론에서는 농민수당과 충청북도의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 전국농민의 충북도연맹 김남은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농업의 현실은 현재 어떤지, 특히 우리 지역의 농업의 상황은 어떤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올 한 해도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에게는 참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과수화상병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과수원들을 실제로 계속 뽑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초비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연초부터 농산물 가격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양 지역에서 주로 이제 마늘 농사가 올해 유례 없이 이렇게 좀 폭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또 계산 쪽에서 감자 농사 봄부터 일찍 졌는데 사실 별로 감자값이 안 좋았습니다. 이어서 6월 달부터 7월 달 이렇게 수박이 맹동이라든지 진천 쪽에서 출하가 됐지만 사실 올해 어느 때보다도 좀 가격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8월 달 이후에 복숭아가 계속 출하가 됐지만 올해는 참 어느 때보다 복숭아 가격이 안 좋았어요.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폭락 수준으로 가락동에서 사과 한 상자당 3,000원에 거래될 정도로 그 정도 이렇게 가격이 안 좋았고, 그래서 참 우리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이 좀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WTO 개도국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보기에 농심이 많이 지금 힘들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 당국이나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예,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제 또 농사를 지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2018년에 쌀 목표 가격을 결정을 해서 올 초에 변동직불금이 농민들한테 지급됐어야 되는데 국회가 아직까지도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농민들의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또 농민들이 7월 31일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농민수당을 발의하는 운동을 이것도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사예요. 농민수당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농민들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민수당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실제 농사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 각오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포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하면 앞으로의 이제 그 개별 국가하고의 이제 FTA 개별 나라들 간의 협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거기서 상당히 좀 불리하죠. 기존에는 우리 농업 쪽에는 이렇게 개도국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그 개방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WTO 차원에서 특혜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지위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어질 개별 나라와의 협상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관세를 좀 철폐해줘라, 더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개방 일정을 더 땡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WTO 차원에서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될 때도 상당히 우리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불리해지는 것이다. 이제 당장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미래는 점점 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는 참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포기하는 것이 언제 정도의 효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외국과의 협상 일정에 따라서 또 WTO 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은 아직 안 나왔고, WTO 협상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WTO 협상인데, 사실은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WTO 협상은 사실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대신에 이제 개별 나라와의 그 FTA 자유무역 협정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외국의 농산물들이 그동안에 이제 관세가 좀 붙었는데 예. 관세가 철폐될 수도 있어서 훨씬 더 싼 가격의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어서 지금 피해를 본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저희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513%의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이 관세가 300%대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513%일 때는 수입되는 쌀이 가격 경쟁력이 없지만 300% 정도로 떨어지면 그때는 가격 경쟁력이 있게 돼요. 사실 우리 농업에서 식량 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는 게 쌀이거든요. 이 쌀마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특히 양념채소류, 마늘, 양파 이런 양념채소류는 관세율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되면 지금도 수입 농산물 때문에 우리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인데, 더더욱 농산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더 시급한 과제는 이런 가격 경쟁력을 이런 시장 개방을 통해서 낮아졌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직불금을 줄 수 있는 근거조차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직불금을 1조 4천억 정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7천억 정도로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정부가 농가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편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농민들과 충분하게 상의하지 않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서 발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농민 수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농민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 수당. 일단은 농민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농민 수당이란 어떤 건가요? 농민 수당은 이제 사실 새로운 개념이라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제 우리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그 자연스러운 그 기여 효과,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공익적 기능,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네네. 농사를 지면은 이제 여름에 홍수 때 비가 많이 올 때 그 논에다가 그만한 물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찰랑찰랑하면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전국의 논 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댐 몇 개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 댐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67.8조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러니까 홍수 예방 기능, 또 토양을 살리는 기능, 또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능,
또 요새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과제잖아요. 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논농사 1헥타의 농사를 지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한 1톤 가량 그거를 이제 없애고 또 그 많은 양의 산소를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인위적으로 숲도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그 미세먼지 차단 숲, 우리 이제 청주시에 또 음성군에서도 미세먼지 차단 숲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수질을 보전하는 효과, 수질을 정화하는 효과,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정말 이렇게 계산하기 어려운 식량 안보 효과, 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게 요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성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촌은 자연적인 경관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농민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마을 주변을 가꾸고 또 농토를 이렇게 정화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면 뭐 연구 그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뭐 100조냐 뭐 200조냐 막 이렇게 다양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그런 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농촌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리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도 인정을 안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외국 같은 사례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공익적 기능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직불금에 담아서 다 농민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농민들에게 인정하지 않았던 공익적 기능을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적은 양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개념인 거. 그러니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공익적 얘기를 기능을 주셨는데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은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 수당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수당이라는 어떤 정책 용어는 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 수당 뭐 이런 형태로, 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아동 수당, 그래서 각종 수당이라는 정책 용어를 쓰다 보니까 네. 농민들도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정책명을 결정할 때 농민이면 이런 공익적 기능을 누구나 수행하고 있으니까 농민이면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추진된 정책이고요. 대체적으로 전남, 전북 보면 연간 한 60만 원 정도, 월 5만 원 정도 농민들에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는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정도 이런 충북 농민들에게, 충북 농민이면 누구나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례를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익적 가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는 농민 수당이 왜 필요한지 그 공익적 가치 외에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의 농업 정책의 상당 부분 대농을 위주로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직불금, 기존의 직불금은 면적을 비례해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면적을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면적이 많은 농가는 더 많은 직불금을 받고 면적이 적은 농가는 적은 직불금을 받아요. 본인의 생산량에 따라 받는 거죠? 그런 건가요? 생산량이라기보다는 경지 면적. 그러니까 면적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직불금이라든가 각종 농업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70% 이상 농가가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소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는 또 지방정부는 대농 위주의 농업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농정으로는 지금 소멸해 가는 농업 농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농지의 규모 중심이 아니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중심,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농민수당이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도 있지만 이제 농정이 새로운 변화를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첫 번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수당이라는 거는 청년수당, 아동수당처럼 한 달에 얼마씩 뭐 다만 그렇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한 달에 얼마씩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그렇죠. 그냥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고 지금 충북에서도 현재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 주민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민 발의 어느 정도까지 준비된 상황인가요, 위원장님? 저희가 7월 31일 주민 발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고요. 우리 충청북도 유권자의 1%에 해당되는 13,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2만 명 이상 서명을 받은 상태고 저희가 한 2주 전에 2만 명 이상이 돌파했다라는 기자회견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충청북도가 저희가 이런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곧 주민 조례를 청구하려고 하니까 좀 다급해서 얼마 전에 이런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추진 중인 농민수당 관련 조례안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는 다른 전국적으로 주민조례를 운동하고 있는 지역과 내용은 매우 흡사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좀 보상해줘야 되는데 월 10만 원 정도, 연간 120만 원 정도 모든 농민들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례안을 주민 발의하는 거는 지방자치의 사실상 꽃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방자치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들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북에서 최초로 농민들이 이렇게 주민 발의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뜻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여할 수 있다라면은 또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과 관련한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진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지난주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논란이 뜨거워졌는데요. 농민단체에서는 예산 부담을 느낀 충청북도가 농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소득 보장제를 꺼내 들었다. 꼼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 최초로 우리 충북이 제안해서 전국에 확산된 정책이 있어요. 이게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라는 제도예요.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소외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충청북도가 정말 획기적인 거죠. 18만 원의 어떤 현금성 사업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을 2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18만 원 한도 내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미용실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책도 사볼 수 있고 하는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저희가 2011년에 시작했는데 충남도 작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적인 좋은 정책이었죠. 자, 그런 정책에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발표한 충북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 방안은 일단 액수만 볼게요. 액수만. 전남은
전남형 농민수당이죠. 거기 예산이 한 1,400억 정도 되고 전북은 6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 이 정책은 전남, 전북, 충남, 경기, 강원이 이미 내년에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충북 제초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충북형 농가 기본 소득 보장제라는 거창한 이름을 했는데 도비 예산이 10억이에요. 사실 10억이라는 도 예산은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총 34억 중에 이제 9천만 도비, 원? 시군비가 도비가? 20억이고 도비는 10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사업은 강원도에서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정책이 있는데 0.5헥타르 소규모 농가들에게 연간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이게 소농직불금이었거든요. 차라리 정책을 소농직불금이라고 발표했으면 저희들이 뭐 굳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주민조례를 통해서 농민수당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네. 마치 이 정책이 농민수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성격도 다르고 사업액도 다른데 이것을 그렇게 발표하니까 농민들이 많이 반발하게 된 거라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충청북도가 지금 이제 발표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와 농민수당이 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액수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조례는 조례로 서로 제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하면 충청북도도 조례를 제시해야 돼요. 아니면 도의회도 만약에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농민들이 요구한 것보다 도가 요구한 것보다 아니다 내가 더 좋다 그러면 도의원들도 직접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가지고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저희가 주민조례를 가지고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조례의 성격을 잘 몰라서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의 하자가 없지만 주민조례라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 조례 중에서 한 번도 주민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농민들만 서명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도와 도의회가 함부로 어떤 다른 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조례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작은 정책을 하나 제시하면서 마치 농민수당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농민단체의 비판을 충분히 사기에 상당히 오해받기에 딱 좋은 그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사실 말렸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이 열심히 눈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그 주민발의 조례 서명을 받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앞서가지고 우리 그거를 사실은 대체한다라고 저희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농민수당과 이 기본 소득 보장제는 또 별개다 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우리 의회에서 이제 지사님이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하시겠다라고 공약을 세우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추진했는데 농업인 기본소득제가 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조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농업인들의 그 소득에 대한 그 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으로 다 해서 이해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뭐 비슷하게 이렇게 농민수당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아까 농민수당에 대해서 설명이 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이제 농업인들한테 일률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제 농민수당인데 그 충청북도가 이번에 그 발표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는 어떤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지금 도에서 발표는 이렇습니다. 0.5 헥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1,500평이거든요.
1,500평의 농사를 짓는 농가들 중에서 연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들, 농업소득. 네, 농업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80만 원에서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쉽게 말해서 조금 어려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농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농사를 씨앗을 뿌리고 자재를 들이고 품을 사고 내 일권을 들이고 또 뭐 땅을 사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해서 얼마를 나중에 뭐 상인들이나 시장에 가서 팔았을 때 그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과연 내가 얼마를 실제로 벌었지 이게 대부분 농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계산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복잡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농가들에게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소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불가능하죠. 소득을 정확하게 따지는 게 그러니까 어렵나요? 500만 원이 소득이 안 되는 사람 거기서 300만 원, 200만 원 1년 농사 지었을 때 그거를 계산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저희가 보기에 우리 그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A 농가는 1년에 500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그리고 다른 농가는 300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이거를 행정에서 결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강요할 이 행정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사실을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말로는 500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 내 돈에 들어온 거는 300만 원도 안 되는데 왜 500만 원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행정의 통계는 곳까지 가 있습니다. 각각의 농민들이 봄에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논농사를 얼마를 짓겠다. 밭농사에서 과수원을 몇 평을 짓겠다. 뭐 밭에다 고추를 얼마나 심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농사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봄에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농사를 져서 얼마가 남았다라는 이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5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박 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뭐 1만 원도 될 수 있고 2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500평 농사 지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양식만 하는 이제 그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량화하고 행정으로 딱 이렇게 정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그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능한 사업이니까 그냥 쉽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 농민들에게 최소한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지급해서 하는 게 그게 낫지 않겠느냐가 사실은 네. 저희는 그런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지금 농민수당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 경영체 등록만 확인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역 농민들이 나는 왜 대상자가 아니냐라고 거의 한 달 정도 그 민원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상자냐 아니냐, 그 대상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1년 내내 면사무소에 파악하다 끝난다? 예, 끝납니다. 심지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민 기본소득제 지금 충북형 이런 거하고 전혀 의미가 다르고요. 모든 농민들에게 연간 6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추진할까? 이 계획에만 27억을 써요. 우리는 뭐 전국 최초로 한다는 사업 예산이 도비 10억인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감히 이런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함부로 이런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이라는 명칭 자체를 붙이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망신이에요, 충북은. 도대체 농민들과 도의회는 뭐 했냐. 이런 정책이 나오게끔
뭐였냐 이렇게 둘 정도로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공장에 만들어서 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를 할 때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대부분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존 가격이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좀 공적으로 다 인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 같은 농산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인지 가락동에 가서 파는 거는 사실은 경매 가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장사꾼한테 받는 것은 또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품질에 좋고 나쁜 차이도 많이 있고, 또 농사져서 내가 먹는 건 어떡할 거냐, 또 주변에 나눠주고 식구들 주는 건 어떡할 거냐, 그런 건 다 소득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특히 농업에 대해서 소득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지금 저희가 이제 도시 근로자들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보험이라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투명하게 다 계산이 돼요. 농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조사를 할 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가 소득을 정확하게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본 샘플링을 해서 이 사람이 농업 소득이 얼마인지, 농업의 소득이 얼마인지, 이전 소득이 얼마인지, 뭐 경상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0.5헥타르 미만이 되는 모든 농가가 농업 소득은 없어요. 왜냐하면 직불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등 지급해서 소득이 적을수록 최대 120만 원까지 직불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농민이 농업소득이 있다고 발표하겠어요. 네. 농업소득은 없죠. 항상 마이너스죠. 나 올해 적자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봐도 이 불가능한 정책을 왜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는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파악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걸 받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헥타 농가 그거는 좀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나누고 또 시군으로 잘라가지고 4,500 농가를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발표하는 거는 그냥 통계로다가 한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앞으로 좀 계속 연구를 해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걱정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어쨌든 그 농민수당, 그 농민단체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왜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충청북도 입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솔직히 많이 아쉽고 저희들이 사실 또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충북도의 농민들이 지금 이제 다른 시도, 다른 지역에 농민들에 보면은 어쨌든 뭐 농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그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농민들이 환영하는 농민수당을 우리가 안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나 그 비난을 어떻게 감수를 할 거냐. 그리고 말로는 어쨌든 농업인 기본소득을 도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충실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의회에서 생각해봐도 농민수당이 받아들이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점이 좀 부담이 된다고? 일단은 원래 이 정책이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뭐 1, 2억이 드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도지사님의 결심이 없이는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형된 이상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도지사님이 농민들이 이거 요구하니까 나 이거 할 테니까 그거 올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한 이거 도의에서 폐기시키면 또 유사한 정책 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이시종 지사님의 농업 핵심 공약이에요. 그럼 공약 실천을 안 하게 되는데 또 다른 형태 10억짜리 무슨 정책이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도지사님의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이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고 농민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라든가 도지사님한테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민의 힘으로 이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지사의 공약이 어떤 거였나요? 도지사 애초에 공약이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예요. 예. 그 농민들한테 그때는 영세농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요. 네. 예,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들한테 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 어려움이 있는 한계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의 정책이었습니다. 일단은 예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농민수당 그 조례를 추진하는 조례에 따르면 약 900억 원 정도가 들고요. 연간이죠.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가 발표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로 갈 경우는 34억 9천만 원 정도가 이제 든다고 하는데요. 900억 원이면 이제 꽤 많은데 재원 확보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농민수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그 측면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재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 예산심의도 저 예결위 부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올해 그 19년도보다 20년도 지금 본 예산 편성한 것이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약 11% 정도 됐고요. 약 4,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 그 4,80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논점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좀 저희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9개 광역시도, 농업을 주로 하는 광역시도의 1인당 농업 예산을 객관적으로 네. 이거를 좀 분석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전체 9개 시도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제주가 이렇게 제일 많고요. 네. 첫 번째가 지금 제주 예, 카메라로 제주. 조금 한번. 예. 제주, 전북, 전남, 강원, 충남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가 7번째 충북, 8번째 경북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네. 9번째 경기가 좀 작습니다. 경기도는 또 대도시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한 게 왜 우리 충북이 유기농업도 얘기하고 농업도인데 농업 예산이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조하냐라고 했을 때 지사님이 저한테 그 답변하신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농업 예산을 1인당 농업 예산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농민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그거를 인정해 주느냐라는 것이고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답변하신 부분들이 충북의 도내 인구 비중은 10.9%다. 10.9%인데 지금 현재 농업 예산은 그 전체 예산의 9.6%밖에 안 된다. 네. 그럼 나머지 약 1.3%의 차액이 598억 원이다. 그 598억 원이 사실은 농민들한테 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저희 1대1 도정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98억 원, 약 600원의 예산은 농업 예산은 더 늘리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지사님께 제안드렸던 부분들은 그러면은 올해 쭉 과정 그리고 앞으로 내년 이후에서 약 600억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400억 이상만 되더라도 어쨌든 농민들한테 좀 새로운 예산, 네. 획기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의하셨을 때 이제 지사님께서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가당 그 120만 원으로 하면 약 7만 가구 따져서 약 840억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사실은 이제 그 빠지는 농가들이 좀 있을 거예요. 또 농사를 짓는다라면서 안 짓는 분들, 이렇게 좀 빠지는 분들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또 좀 한 800억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주민발이 안대로 됐을 때 800억이고요. 네. 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전라남북도가 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이제 5만 원이거든요. 1년에 60만 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400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러면 400억 원을 또 그 11개 시군하고 또 이렇게 그 나누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는 4대 도비 40, 시군에서 60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도비는 400억에서 40%를 한다라면 16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0억 또 11개 시군이 또 나누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도비 160억이 그게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서로가 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 농민들은 올해 그 무예 마스터십 행사하는데 150억 정도 단일 행사하는데 150억 정도 들어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면은 이거 160억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안 하고?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올해 신규 예산이 4,800억인데 거기서 정말 도에서 160억을 빼기가 어려워서 전라도나 이쪽에서 다 하고 일만 하던 사업을 우리가 충분히 못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 재원 확보 여력이 있다 하는 네.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 농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거리에서 또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에서 하고 도는 도대로 기자회견하고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농민수당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우리 같이 모여서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역시도 9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북과 제주에만 이런 논의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의 기구가 없으니까 또 우리는 우리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같이 이런 농정을 논의할 수 있는 농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예산이 9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도 그럼 좀 양보하마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120만 원 어렵다고 하면 다른 시도도 뭐 60만 원 하면 우리도 60만 원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도가 부담할 수 있는지 또 도가 40% 부담하면 시군은 나머지 60%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종 농업배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우리 충북 농업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논의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오늘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농정 당국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뭐 기자회견하고 뭐 서명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논의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구,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어서 아쉽다. 그래서 조정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말할 그런 창구조차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뭐 축산업이나 임업, 어업 등 다른 분야는 어떡하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래 이제 우리가 농민도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원래 법적으로는 네. 농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법적으로 저희가 어떤 행정회한테 정책을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그 대상자를 규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 규정은 농민으로 돼 있어요. 어민 같은 경우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어민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뭐 농민, 축산업, 어업, 임업을 다 모여서 논의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일단 우선 농민단체에서 우선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정책이 농민단체 요구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지금 전남이 그런 경우예요. 원래 전남은 농민수당을 요구한 건데 전남도가 농어민수당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정책 여력에 따라서 대상자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형평성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 전체 뭐 축산업이나 뭐 이쪽은 당연히 같이 농업인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움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정말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어떨 거 아니에요? 거기도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 제기는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면 현금으로 안 받겠다. 우리 지역의 화폐로 받겠다. 지역 상품권으로 받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참 이건 대단한 충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농민수당을 받으면 다른 시군에 가서 못 쓰고, 네. 또 우리 읍내에 가서 뭐 물건을 사든지 뭐 이발소를 가든지 목욕탕을 가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농민들에게도 이익이지만 그만큼의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도 당연히 이익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 경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거로 다 해서 결정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월 5만 원, 1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이 생활이 상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 농민들의 문제, 또 지역 경제의 문제를 이렇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대단히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실례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전남 해남에서 추석을 앞두고 농민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해남이 10만이 안 되는 그런 군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보면 진천군이나 이런 데 읍이 주로 그 군민들이 읍에서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남군에 농민수당이 30억이 지급됐는데 이 30억이 고스란히 해남군 내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이 해남군 내에서 대부분 뭐 해남읍이겠죠. 읍에서 30억을 추석을 앞두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30억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봐요. 이 정책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는 이 문제는 이미 벗어났고, 과연 충북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뭐 이것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재 추진 중인 농민수당 관련 조례 내용에 따르면 7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농민수당 대상이 되는데, 이 7만 5천 명이 아까 말씀하신 그 농민, 뭐 축산민, 예. 어민 다 합쳐진 대상인가요? 어디까지 포함된 지금 건가요? 충북도내 농민 숫자는 17만 3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가구로 따지면 약 7만 3천 가구 정도 되고요. 네. 거기서 사실은 이제 매년 좀 2, 3천 가구씩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7만 농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축산 농민도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런데 네네. 거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뭐 모든 농가한테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지금 이제 쌀 직불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 외소득이 뭐 연간 한 3,700만 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불금이 그렇고 농민수당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 3,7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5천만 원까지 상향한 지역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쌀 직불금에 준해서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농가에게는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얘기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공익형 직불제라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라는 말이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그동안에 농민들에게 이제 직불금을 주기는 줬습니다. 그래서 논농사에 대한 그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이렇게 지급을 했고, 밭 직불금도 밭농사에 대해서 좀 얼마씩 주고, 그리고 뭐 경영이양 직불금이라든지 뭐 또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이 이제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그거를 좀 그 액수를 더 늘려보자. 이제 그런 크드란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직불금 여러 개를 공익형 직불금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걸 지급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핵심은 그럼 결국 얼마를 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원래 지금 이제 국회 2조 2천억 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농해 수위에서는 3조 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지 농민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거는 이제 조성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부분들은 기존에는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는 그 농사나 조금 짓는 사람은 요만큼 줬고 많이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많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규모 농가는 상당히 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2헥타 이상의 농가들은 뭐 350만 뭐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 갔고 나머지 대부분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75%의 농가 그러니까 그 1헥타 미만의 농가들한테는 뭐 한 몇십만 원 뭐 이렇게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차등을 둬서 영세 농가들한테 좀 이렇게 비례성으로는 좀 많이 가고 대신에 이제 그 대규모 농가들한테는 좀 이렇게 덜 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농민단체에서는 이 공익형 직불제를 좀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사실은 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이름만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뀐 거고요. 네. 결정적으로 원래는 쌀 직불금을 명칭을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9가지 직불금 중에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 정도 돼요. 근데 쌀 직불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쌀 직불금 내에는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이라고 있는데 고정 직불금은 그냥 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1헥타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헥타를 지면 200만 원 이런 식인데 변동 직불금은 어느 해 쌀값이 폭락했을 경우에 이 쌀값이 폭락하면 우리 대다수의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는데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쌀값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 합쳤더니 그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그럼 늘려서 2조 정도 해서 이 공익형 직불금으로 해서 직불금을 좀 단순화하고 통합시키겠다는 건데 문제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변동직불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제 정부가 지금 뭐 마늘 가격 폭락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격리라든가 수매 이런 거밖에 없어요. 폐기한다든가. 그 소득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유일하게 있는 게 쌀이에요. 네.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 농민단체에서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한다는 조건에서의 공익형 직불금은 안 된다. 그러니까 변동직불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쌀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회에 충청북도에 저희가 패널 참석을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또 전해를 드리면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쨌든 농가의 어려움 이거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외면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제 농업을 살리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그 지역 소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은 5개 시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년 후에 지역이 아예 소멸한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조금 주의 단계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농촌 지역의 경제가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획기적인 농업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래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놓쳤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청년수당이나 노인수당, 아동수당 이런 그 수당하고 사실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익적 기능,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존의 수당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얘기하는 수당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 뭐 이러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농업은 기피 직종이에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본도 가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농업의 상당 부분이 겸업 농가예요. 농사를 지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농업만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이제는 관과 민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뒤처져요. 지금 충북이 가장 뒤처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뒤처짐은 저는 다른 지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번 같이 뭐 소주를 한잔 하든 민관이 일단 함께 얘기부터 하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조속히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농업을 살리고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treme ways are back again.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br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d owned, I threw it out the window, came along. Extreme ways I know.